이러한 큰 베스들은 작은 베스들보다 먼저 움직이게 되고 활성도가 먼저 올라가는 게 많습니다. 쭉 감으면서 움직이는 스피너베이트라든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경우는 와 사이즈 좋다 큰 베스일 경우가 많죠. 왔다 저 큰 베이트 사이즈 괜찮아. 저 큰 베이트에 나온 굿 사이즈. 자, 어떻게 일부 잘 보셨습니까? 이 추운, 아직까지 물속은 겨울이지만 또 제가 첫 촬영이라고 해서 발품을 팔아서 힘들게 베스를 잡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오후 낚시 이제 오후 피딩을 노리고 이제 철저하게 큰 베스만을 노리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건너편으로 넘어왔어요. 건너편에서 일단 스피너베이트로 바닥 탐사를 합니다. 뭐 수심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제가 찾았던 패턴이 이런 수초라든지 이 가장자리에 일단 스트럭처가 있으면 거기에 고기가 붙어 있고 생각보다 활성도는 별로 높지 않다. 아주 미세한 입질이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이다 하는 게 감지가 됐어요. 근데 그런 고기는 이제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 조금 볼륨감이 있는 그런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물속은 겨울에 가깝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작은 베스보다는 큰 베스가 먼저 움직이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일단 체적이 크고 산란시기에 맞추려면 큰 베스가 먼저 움직이게 되는데, 이러한 큰 베스들은 작은 베스들보다 먼저 움직이게 되고 또한 활성도가 먼저 올라가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빙 루어 쭉 감으면서 움직이는 스피너베이트라든지 이런 루어에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경우는 큰 베스일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작은 베스들은 아직까지 움직이는 루어에 따라오거나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큰 베스들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큰 걸 잡으려면 물론 뭐 다양한 루어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스피너베이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호남지방의 가뭄이라고 하죠. 봄 가뭄, 이런 겨울부터 봄까지 이렇게 가뭄이 일게 되면 봄 시즌이 이제 맞이했을 때 낚시가 잘 돼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수위가 낮기 때문에. 수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람이 유리하거든요. 하지만 수위가 너무 낮아져 버리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납니다. 특히 간척지와 가까운 곳이라든지 간척 수로 같은 경우에는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버리면 바닥이 다 펄바닥이기 때문에 흙탕이 되어버려요. 완전 흙탕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그렇게 돼도 고기가 안 움직이는 건 아닌데 굉장히 경계심이 높아지죠, 고기가. 왜냐하면 수심이 얕으니까. 그래서 낚시가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는 봄 가뭄이나 겨울 가뭄일 때는 강계에서 보와 보 사이, 보가 많이 있는 강계로 가십시오. 보와 보 사이는 어떻게 보면 흐르는 강이라기보다는 막아놓은 하나의 저수지 같은 그러한 곳이죠. 그리고 물이 없다 하더라도 이 보와 보 사이는 농업용수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아두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강에 보가 엄청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완만하게 보 없이 계속해서 흐르는 강보다는 가뭄일 때는 보와 보 사이, 물이 차 있는 곳을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도 가뭄이라고는 하지만 꽤 수위가 높은 곳이에요. 보가 지금 찰랑찰랑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수온을 가두고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뭄 때는 이런 데서 낚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닥이, 돌바닥이 드럭드럭드럭 좋은데 고기가 돌에 안 붙고 뭐 있어 그래. 이게 뭐 떠내는 나무, 저런 나무인가? 강돌인데, 강돌이. 오케이. 우와, 사이즈 좋다. 이야. 걸렸다. 야. 이 사이, 구멍 사이 걸렸어. 오케이. 라이트. 사이즈 괜찮습니다. 채색도 괜찮고, 오후 되니까 입질은 정말 미약하긴 하지만 사이즈가 좋은 베스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후에는 철저하게 큰 베스를 잡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야, 그래도 아직까지 볼륨감 있는 어떤 스피너 베이트라든지 움직이는 루어에는 조금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작은 모험을 가지고 운용을 했더니 톡 하면서 사이즈 괜찮은 베스가 나왔습니다. 야, 한 2주 정도만 있으면 화끈하게 지금 고기들이 물겠는데요. 좋다! 입질은 진짜 약았는데 한번 해보자. 봄이 바로 앞이다. 물속은 겨울인데 걔도 움직인다. 오후다, 오후. 여기 스피너베이트로 몇 번이나 내가 공략을 한 곳인데 입질이 없다가 오음 딱 지나가니까 톡! 바닥에 뭐 있다. 강돌들이 쫙 깔려있네. 왔다. 그렇지, 연타로 나온다. 야, 연타로 나옵니다. 연타석이에요. 연타로 나옵니다. 자, 오후가 되면서 제가 고기들이 활성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피딩도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오후로 넘어가면서 고기들이 미친 듯이 반응을 합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 했던 언밸런스 프리릭으로 사이드를 이렇게 훑어가면서 낚시를 하니까 따문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괜찮은 사이즈도 나오고 뭐 작은 사이즈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반응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는 피딩에 맞춘 이제 큰 고기를 이제 잡으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루어, 무빙 루어를 좀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 수온이 너무 낮아서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기에 움직이는 그걸 따라오는 베스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질 빈도는 웜 낚시에 비해서 좀 떨어지겠지만 무빙 루어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서스펜드 미노입니다. 작년 마지막에도 제가 이 서스펜드 미노를 가지고 이제 낚시하는 걸 보여드렸고, 매번 연초에 첫 촬영할 때는 이 저크베이트 서스펜드 미노를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는데, 사실 워킹 낚시에서는 이 서스펜드 미노가 조금 불리합니다. 워킹 낚시할 때는 슬로우 플로팅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스펜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애물이 부딪혔을 때 정확하게 서스펜드가 되고 있다고
가정하에 장애물이 부딪혔을 때 이거를 빼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즉 루어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높다, 워킹 낚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워킹에서는 슬로우 플로팅, 부딪혔을 때 그대로 있으면서 장애물을 못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부딪혔을 때 천천히 뜨면서 이 장애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력을 갖고 있는 슬로우 플로팅 저크베이트가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스펜드를 써야 할 경우에는 수심에 맞춰서 저킹 또는 트위칭 액션을 하되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저킹이나 트위칭 액션을 주기보다는 위쪽으로 이렇게 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한 것도 서스펜드 민호 1m 정도 들어가는 건데 바닥에 닿아요. 이게 바닥에 닿다 보면 바닥에 있는 찌꺼기가 트러블에 걸리게 되고 립에 걸리게 되면 고기가 거의 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닿는 어떤 그 느낌, 그 수심을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는 띄워주는 게 좋아요. 계속해서 띄웁니다. 그러면 걸리지도 않고 찌꺼기나 이런 것들도 걸리지 않게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제가 봄낚시 하고 있지만 이게 바로 99.9 5번째 봄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는데요. 이 5번째 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99.9에도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준비한 변화가 있죠, 감독님? 그거는 언제 시원하게 그럼 다음 시간에 시원하게 알려주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99.9 다음 시간에 한번 기대를 하고 한번 시청해 주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저크베이트. 사이즈 괜찮아. 그렇지. 역시 움직이는 루어에 때리는 게 사이즈가 좋아. 우와. 감았는데. 오. 야, 이거 빠질 수도 있겠는데. 오케이. 그렇지. 저크베이트에 나온 굿 사이즈. 와, 사이즈 좋다. 40 중후반? 50은 안 되겠고. 야, 역시 저크베이트를 여기 앞에 놓고 있었는데 툭 하고 쭉 물고 가더라고요. 정말 멋진 사이즈 배가 나왔습니다. 이거거든!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딱 중간 바늘에 걸렸는데 이렇게 떠 있는 걸 보고 옆에서 이렇게 물고 이게 돌아가면서 걸렸던 것 같아요. 입질은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저크베이트 특유의 꾹 물고 들어가는 그런 입질이었고, 해가 이제 조금씩 내려가면서 제가 얘기했던 저녁 피딩, 봄철 저녁 피딩이 가까워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웜 낚시에도 고기는 잘 나오지만 확실히
움직이는 루어나 떠있는 루어, 그걸 루어를 따라오는, 바닥에 쪼아서 먹는 게 아닌 따라와서 먹는 것들이 크고 활성도가 좋은 것 같네요. 자, 정말 멋진 봄베스입니다.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뚱뚱 때리는 그런 봄을 생각했는데 확실히 조금 우리의 마음보다는 물은 조금 느리긴 하네요. 그래도 반응하는 베스들이 있는 거 봐서 봄은 확실히 우리 앞에 왔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바람 보십시오. 제 복장 보십시오. 낮에는 따뜻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정말 강한 칼바람이 불고 있어요. 정말 추운데 이 봄 같은 경우에는 오후 피딩이 제가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오후에 부는 이 완전 매서운 칼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백파가 치거나 이 정도로 차갑게 바람이 불면 수심이 얕은 강계나 하천, 그리고 유량이 적은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 차가운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표충선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따뜻했던 기온으로 올라갔던 게 한순간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베스의 활성도도 지금은 떨어질 거예요. 지금은 완연하게 올라온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바람이 매섭게 불 때는 딱 한 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그지? 선생님, 한 마리만 주세요. 오늘 과연 이걸로 한 마리 잡고 갈 수 있을런지. 가자! 아, 고기 아이가. 아, 진짜 오래동안 이 고기 아닐까? 뭐 똑같은 데서 계속 똑같은 그런 입질이 들어오는데 다시 한 번 더. 허허, 물속에 나무가 이렇게 나와 있나? 줄이 있나? 다시 던지니까 또 그런 게 없네. 길 같은데. 아, 진짜 몇 개월 만에 다시 촬영을 하니까 역시 기분 좋네요. 밖에 나와서 캐스팅을 해야, 네, 낚시는 밖에 나와서 시원한 공기를 맡으면서 캐스팅을 해야 이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참 올겨울 진짜 힘들었죠. 집에서 이제 있는다고 종임 참 많이 쑤셨는데 뭔가 좀 새로운 해가 진짜로 시작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아, 이 아리까리한 거 이거 뭐냐 진짜.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오케이.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아. 무슨 뭐 나무거나 줄이 같은 게 있나 봐. 그걸 타고 넘어오면서 라인이 옆으로 타고 가 계속. 입질처럼. 이건 입질이고. 그렇지. 사이즈 좋아. 아싸! 그렇지! 역시 움직이는 무빙루에 사이즈 좋은 베스가 나옵니다. 오늘 진짜 물속은 겨울,
마음은 봄. 이 상반된 이 상반돼 가지고 정말 힘들게 낚시를 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앞서가 있는데 물속은 겨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하나씩 풀어가다 보니까 결국에 봄 마지막 저녁 멋진 베스 하나 잡고 갑니다. 이야. 자, 결국에는 멋진 베스가 저를 맞이해 줍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부터 비가 오고 해가지고 생각했던 낚시를 못했기 때문에 막 꼬이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오후에 찾은 관계에서 실마리를 찾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속 상황은 아직 겨울이었어요. 하지만 초봄에 걸맞는 루어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베스가 대충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 그곳을 집중해서 공략한 결과 멋진 베스를 여러 마리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아직은 물속이 봄이라고 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작은 됐습니다. 스타트는 됐거든요. 조만간입니다. 조만간 파티가 시작될 거니까 여러분들 꼭 준비하고 그 파티에 파티원이 꼭 되십시오. 자,